일단 뭐 형주가 가야 되니까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번호 질문 먼저 시작하면서 합시다. 525번이에요. 525번 세타가 3, 4분면 각이고 3 사인 세타가 4 코사인 세타일 때 이처럼 방식 f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탄젠트와 코사인분의 1이래요. 상수 AB에 대해서 A-B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 먼저 볼게요.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요거는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거를 이용하지 않을 거고 뭐를 이용할 거냐면 자, 이렇게 나왔더니 내가 코사인을 나눠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3도 나눠보니까 3분의 4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바로 탄젠트가 3분의 4인 걸 알았고요. 마침 세타가 3,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탄젠트가 양수가 나오는 걸 확인했죠. 자, 얼싸 안코니까 얼싸 안 탄젠트의 플러스가 맞죠. 탄젠트가 3분의 4라는 건 우리가 삼각 B를 활용해보면 중학교 때 배우는 삼각 B를 활용해보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없고 직각이었을 때 아마 자, 여기가 3 밑변 높이가 4 이런 삼각형이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이 문제가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로 5가 될 거고 얘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5, 4, 3인 걸 알게 되었고 세타는 3분의 3. 얘 때문에 3대 4인 걸 알았고 여기 5가 나오면 될 건데 그럼 사인은 5분의 4겠다. 코사인은 5분의 3이겠다 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4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문점을 갖는 친구들이 왜 사인하고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9냐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다 했는데 일단 1번 근거는 세타가 3, 4분면 각도래요. 네, 사인하고 코사인이 음수인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의 b거든요.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의 b만 말해주면 되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중3 때 배운 건 삼각 b 반지름과 높이가 y좌표가 5대 4다라는 b는 아는데 자, y좌표의 부호가 하필이면은 음수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지름분의 x좌표가 코사인인데 5대 3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또 x좌표가 음수였다는 거죠. 확인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세타가 3, 4분면 각이에요. 대충은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이런 세타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타는 3, 4분면 각 이런 동경을 아마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 점이나 띡 잡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비를 알기 위해서 여기 뭐 좌표를 찍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탄젠트가 3분의 4니까 2층과 3분의 4가 나오게끔 3분의 xy 좌표가 3분의 4가 나오게끔 자, 나상, 나사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쵸? 3, 4분면각이니까 xy 좌표 모두 음수일 거란 말이에요. 반지름은 5가 되었고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직각삼각형은 현재 어떤 형태로 3, 4분면에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뒤집혀서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비는 5대 3대 4가 이루어지게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건우나 용이는 이런 걸 배웠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자 들어보세요. 탄젠트 어떤 세타의 탄젠트 값이 3분의 4다 라고 나왔어요. 세타의 탄젠트 값이 3분의 4면
x좌표, y좌표의 b가 3대 4인 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각도가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걔네 b 각도가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얘네 b를 통해서 좌표가 누가 음수고 누가 양수냐가 정해지는 거죠. 연습 하나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사인 세타를 12분의 5라고 잡고 그 다음에 세타가 2, 4분면 각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탄젠트와 코사인 한번 구해보세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와 코사인은 얼마일까요? 세타는 2, 4분면 각이고 사인은 12분의 5입니다. 네, 그려보시죠. 건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 건우 기다리려고. 언제 끝나는지. 얼마나 남을까요? 천천히 해서. 자, 보세요. 여기도 볼게요. 탄젠트 코사인 얼마일까 봤더니 그럼 일단 번호는 용이든 먼저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보면서 12분의 5 사인은 원래 빗변분의 높이 비율을 가는 애니까 빗변이 미안 얘들아 미안 계산했어? 대시로 드레시고 맞아. 13분으로 바꿔줄래? 미안하다. 용이 많아지 그냥. 잘했어. 13분의 5로 바꿀게요. 미안해요. 그러면은 다른 비율이 나오죠. 13이랑 5가 나오고 즉각. 근데 이런 상태에 여기가 세타였나 봐요. 사인 세타를 볼 때 말이죠. 그쵸? 13분의 5고요. 여기 세타라기보다는 잠깐 알파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빗변 대 높이의 b가 13대 5구나. 그럼 밑변 피타고라스로 b가 10이라는 것도 알아요. 실제로 5랑 13이랑 12인지 아니면은 두 배씩 늘어난 10이랑 26이랑 24인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보세요. 10이랑 26이랑 24여도 돼요. 15랑 39랑 36이어도 돼요. 비율은 똑같으니까 이해하셨죠? 집중해야 돼. 무조건 이 길이만 맞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세타가 2, 4분면이 되니까 2, 4분면에 x, y 좌표가 약간 이런 식의 반지름이 13이면 찾아보자 했더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그러니까 x좌표가 이거, y좌표가 이거 나오려고 보니까 좌표를 써보니까 마이너스 12,5라는 점이 찍히게 됩니다. 세타 2, 4분면 다시 한번 x가 12, y가 5라는 좌표 이 절대값 크기가 x의 크기가 12, y의 크기가 5라는 좌표를 찍기 위해서 세타를 2, 4분면에 설정해 보면 자 이런 직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서 내가 구해보니까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인데 얘 마이너스 12분의 5구나. 코사인은 이제 반지름분의 x좌표인데 반지름 13이 되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2구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들어보세요. 일단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1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예를 들어 사인만 알려주고 얘는 탄젠트만 알려주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알려주면 나머지 애들 다 구할 수 있죠. 일단 나머지 애들 다 구할 수 있죠. 비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몇 사분면 각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려지는 삼각형의 모양과 좌표가 조금씩 다를 거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 문제 넘어가 볼게요. 이미 끝났죠. 탄젠트가 얼마예요? 3분의 4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1이야.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네요. 자, 두 아이를 더한 거 곱한 거를 A, B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는데
일단은 9분의 마이너스 a가 두 개 더한 거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우리는 a가 3인 걸 알았고요. 여기서 쉽죠 이제. 자, 9분의 b가 9분의 9이라서 마이너스 9분의 5니까 b가 마이너스 5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번호가 뭔가 열심히 막 풀었는데 현재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방법이 훨씬 편하죠. B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이죠. 뭐야? 네, 20이죠. 실수를 많이 하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래프 잠깐 조금 나가볼 거고요. 오늘 거 좀 중요한데 형준이가 좀 현장 시험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못 온다고 하니까 일단 영상으로 좀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네, 해볼 거고요. 서로 쭉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하면 오늘 좀 천천히 나갈게요. 건우가 공수2를 이제 잘 배웠나 좀 궁금한 참에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공통수학에서. 건우야, 그래프라고 말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연관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프와 연관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뭘까? 뭘까? 정의역 치역이요. 네, 정의역 치역 나쁘진 않아요. 정의역 치역 갖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Y좌표 아니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잠깐만요. 좀 들어볼게요. 나쁘지 않은 대답이었는데 용이야. 그래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함수식. 네, 함수예요. 함수예요. 건우가 얘기한 정의역과 치역은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죠.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있죠. 치역을 가지고 있죠. 함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갖고 있는 함수, 즉 들어보세요. 함수라는 애가 나오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있고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무슨 축 건어요? X축. X축 아니에요. 여기 정의역 축이에요. 이거 필기하시죠? 네, 여기 정의역 축이에요. 자, 여기 무슨 축? 치역 축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그 정의역과 함수라는 친구 뭐라고 해야 되지 않아? 함수는 어떤 함수든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있고요. 정의역과 치역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정의역 축과 치역 축에 뭔가 점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점들이 모이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점에서 찍어보니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함수는 식이고 원래 함수는 식이고 정의역과 치역도 함수 식 안에 들어있는 애들인데 갑자기 그래프를 이렇게 그 90도짜리 그 좌표축에다가 점 찍고 그래프를 그리게 된 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수학자가 심심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가로축인 이거 정의역축이라 하고 이거 치역축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에 점이나 한번 찍어보자. 저 함수도 정의역 치역을 심심해서 찍어봤는데 뭔가 그렇게 개형들이 예쁘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함수와 그래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마침 단원 이름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러면 삼각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잘 설정해서 자 어떤 거예요? 정의역이라는 게 상자 안에 들어가는 애죠? 들어오는 애죠? 그러니까 정의역을 집어넣어서 어떤 삼각함수라는 애한테 정의역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있으면 예를 들어 1을 넣어도 2가 나왔으면은 나 1,2 점 찍을 거인 이 작업을 좀 무한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점을 따라따라 찍어보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인 거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치역을 대표하는 문자 y가 정의역을 대표하는 문자 x를 갖다 이렇게 한번 써봤더니 자 y는 sin x라는 걸 만들어봤어요. 어때요? 함수 맞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x에 어떤 값 집어내면 얘가
계산을 해서 y값을 내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우한테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x에 6분의 파이 넣어봤어 라고 하면 y값이 뭐 나올까요? 그러면 그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쵸? 자, x에다가 뭐 4분의 파이를 넣어봤어. 2분의 루트 2가 나오겠죠. x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어봤어.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거고,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넣었더니 1이 나왔어.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건우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점을 찍을 수 있네? 라는 이제 찍어봅니다. 자, 어떻게 찍냐면 자, 6분의 파이 30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30, 2분의 1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그림 좀 안 맞고요. 뭐라고 할 거냐면 자, 6분의 파이 얼마냐? 6분의 3.14 정도죠. 네, 2분의 1 좀 언저리인 것 같아요. 그쵸? 2분의 1 언저리. 2분의 1 언저리의 값을 찍었더니 건우가 2분의 1 언저리 값을 찍었더니 2분의 1쯤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6분의 파이. 자, 4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4분의 3 정도니까 0.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75 정도를 넣어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2분의 루트 2분의 1.4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4분의 3 정도 나오는 거죠. 대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건우가 4분의 파이 x에 넣었더니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 6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1이 나오고 4분의 파이 넣으면 얼마 나오고 3분의 파이 넣으면 1 가까이를 넣으면 2분의 루트 3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분의 파이는 2분의 3.14니까 1.5 정도죠. 1.5 정도를 넣었더니 1 정도가 나오더라를 건우가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점을 이렇게 따라다가 점을 찍어본 거죠. 대충 이해되시나요? 건우가 점을 넣었더니 이렇게 점들이 찍히더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점들이 따라다가 찍히고 있을 거거든요. 이 사이 값들을 넣으면은 자, 이래서 보게 되었는데 현재 건우 입장에서 몇 가지밖에 못 그리냐? 아니죠. 자, 이제 볼게요.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일반각이라는 걸 배웠고 따라서 각도는 90도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배운 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도 90도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반지름 1짜리라 치면 어딨냐? 6분의 파이요? 자, 6분의 파이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6분의 파이거든요. 각도가 6분의 파이만큼 올라갔어요.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은 1인데 자, 우리 사인 그래프 그리고 있으니까 누구 좌표만 보면 돼요? y 좌표만 보면 되죠. y 좌표 2분의 1일 거거든요. 6분의 8일 때 2분의 1일 거예요. 맞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1분의 2분의 1, 즉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죠. 마침 반지름이 1이라서 우리가 사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 y좌표만 그대로 값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90도를 넣어보니까 그때 y좌표 얼마예요? y좌표요. 괜찮습니다.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90도를 넣어보니까 2분의 8을 넣어보니까 y좌표가 그대로 1이 찍힌 거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3분의 2파이를 넣어볼게요. 3분의 2파이를 그런 번호가 몇 도인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봅시다. 3분의 2파이일 때 사인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3분의 2파이일 때 y좌표는 어디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얼마일까요? 네. 3분의 2파이 2.5만 2분의 3이죠. 이게 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쪽에서 찍을 때 있잖아요. 이쪽에 3분의 파이 찍었을 때 y좌표 2분의 3이죠. 그쵸? 근데 걔랑 정확히 y축에 대해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우리 y좌표만 볼 건데 얘네 y좌표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쵸? 네. 3분의 2파이를 넣어도 2분의 3이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엔 6분의 5파이를 넣어볼게요. 6분의 5파이를 넣어볼게요. y좌표 얼마일까요? 그냥 그림을 2분의 1 넣는데
있어? 왜 나는 x좌표를 안 보고 y좌표만 볼까? 아니야 그렇지 않지. 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구 그래프 그리고 있어? 사각함수? 사각함수 맞지? Y는 sin x.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네. 그치? 내가 왜 y좌표만 보고 있어? 반지름분의 y 좌표에서 sin. 사인이 반지름 대 y좌표니까. 네. 그치? 근데 반지름이 얼마래? 내가 좀 설정할게. 1이래. 그럼 1분의 y좌표면 그냥 y좌표가 그대로 사인 값이네? 네. 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y좌표만 봐야 되겠네. 사인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 친구의 y좌표는 얼마일까? 6분의 5파이. 그래프를 봐야 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6분의 5파이랑 똑같이 생긴 y좌표가 뭐가 있을 것 같잖아. 얘도 얼마야? 네. 기다려봐. 용이야, 이게 y좌표 얼마야? Y좌표 2분의 1이야. 근데 건우가 좀 이게 건우가 마찬가지네. 건우는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은 내가 봤을 때 쉽지가 않아. 잘 들어봐. 6분의 파이 즉 30도일 때 y좌표가 2분의 1이래. 6분의 5파이야. 6분의 5파이야. 누가 봐도 얘랑 그림이 얘에 대해서 약간 대칭이야. 왜 그림을 안 보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너 같은 눈이 있잖아. 근데 너가 지금 내가 이걸 시켰더니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6분의 5파이가 몇 도지? 몇 도일까? 150도인가?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잖아. 그래프는 안 보고. 왜 그래프를 안 보지? 너에게 설명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의 y좌표랑 똑같아 보이는 게 어디 있어? 반대편에 있네?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이겠지. 왜 어려울까 이게? 어려움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프를 안 볼까? 너가 원하는 대로 설명을 해줄게. 나는 심지어 150도 이거 계산도 안 할 거야. 잘 들어봐. 잠깐만. 이만큼이 파인데 6분의 5파이를 갖다고. 집중해야 돼. 너가 봐야 되는 거야. 이만큼이 파이야. 180도 파인데 6분의 5파이를 갖다고. 그럼 이만큼이 6분의 파이인 거잖아.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 잠깐만, 이만큼이 6분의 파이라고? 얘도 6분의 파이였는데? 그러면은 이거랑 서로 완벽하게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이네? y축 대칭이면 안 바뀌는 게 뭐야? y 값은 안 바뀌어. 바뀌는 건 뭐야? 어떻게 바뀌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니까 진짜 x좌표가 9가 바뀌네? 그림을 보시면 되잖아. 건우가 그래프를 극복 못하면 결국 언젠가는 성적이 좀 약간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어. 근데 너에게 눈이 있고 얘네들이 비슷하게 생겼네. 과감하게 똑같다고 얘기해보자. 근데 꼭 똑같다고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있으면 되잖아. 이만큼이 파인데 이만큼이 6분의 파인데 이만큼은 6분의 5파이면 이만큼이 파이니까 둘이 각도가 똑같네? 그럼 대칭이 맞겠네?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지. 이걸 못하면 안 돼. 알겠지? 지금 내용 좀 한번 써봐. 용이는 천천히 하고. 용이야, 너 거기 가서 대수도 한 번 더 배웠었냐? 미적분을 배웠는데 미적분은 다 배웠어. 생각하면서 그게 있으니까 풀면서 기억이 나서 계속 그 미적분이 너네 기준 미적분 수? 네. 오케이. 할만하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나중에. 이게 미적분 너네 기준 미적분 원이 좀 잘 안 돼 있으니까 투배우는 그게 쉽진 않겠죠. 그 정도만 기억하겠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뭐라고 적어? 더 센
고생고식은 잘 배웠어? 까먹었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기억이 안 나? 아니야. 사고 코사인.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요. 고생은 치환 부분적분도 배웠어 그러면?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가서 하고 있어. 야, 쉽지 않겠는데. 와, 씨. 파이팅 해봐. 부분적분은 그럼 그 정미적으로 배우겠네. 그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봐. 어쨌든 번호 필기 좀 했니? 네, 번호를 위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눈이 있으면 눈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프 자꾸 봐야 돼. 이걸 봐봐. 쌤이 해줄 건데 너가 스스로 할 때도 해야 돼. 자 어찌되었든 그니까 6분의 파이를 넣으면 2분의 1이 지난다고? 그럼 잘 들어봐 보면 내가 0도부터 해가지고 2분의 파이까지 쭉 올라갈 때 y좌표가 한 번씩 스캔될 거 아니야. y좌표들이 한 번씩 이렇게 스캔이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내가 세 개만 찍은 건데 얘 y좌표, 얘 y좌표, 얘 y좌표 스캔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각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네들 y좌표들도 스캔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가 원처럼 생긴 건 아니야. 왜 원처럼 생긴 건 아니냐면은 각도가 파일 때 y좌표 여기다 파일 때 여기 밑에 쪽은 각도고 위에 쪽은 저 y좌표 높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기 반원이 그려지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들어봐. 근데 이제 각도를 파이를 넘겨서 해볼게. 6분의 7파이야. 6분의 7파이. y좌표 얼마일까? 일단 부호는 얼마일까 y좌표? 그래. 얼마일까 y좌표 6분의 7파이? 그래 그렇게 보면 돼. 그림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면 돼. 그래. 처음에 막 계산하려고 6분의 5파이 150동안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림으로 봐. 얘 마이너스로 가네. 그럼 봐봐. 이제 파이를 넘어서서 여기서부터 0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 한번 찍겠다. 마이너스 1 됐을 때 각도 얼마야? 파이를 얘기해줘. 마이너스 1 됐을 때 각도 얼마야? 천천히 이거 계산해야지 이제. 이거 계산해야 돼. 천천히 생각해봐. 2분의 3파이. 그래 2분의 3파이야. 맞아. 그러니까 2분의 3파이까지 뭐 0부터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까지 여기가 쭈르르르 점이 나오겠네 y좌표가? 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부터 여기 돌아갈 때는 y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나오겠네? 자 0까지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이게 바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사인 그래프야. 한 바퀴 돌렸을 때 이해했어? 한 바퀴 돌렸을 때 그럼 잘 들어봐. 내가 한 바퀴 돌리고 60도를 더 갖다 치자. 30도를 더 갖다 치자. 얼마야? 6분의 13파이를 했어. 얘 얼마일까? 6분의 13. 그래. 그럼 봐봐. 한 바퀴 돌고 6분의 파이 더 간 거잖아. 2분의 1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 값이 또 나온다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6분의 13파이는 근데 정확하다. 내가 정의역에 6분의 13파이를 이번에 넣었기 때문에 6분의 13파이는 어디 찍어야 돼? 여기 찍어야 돼. 여기 찍어야 돼. 근데 여전히 그래프가 또 누구랑 똑같아지겠어? 여기를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누구랑 똑같겠어? 얘랑 똑같겠네? 그치? 그럼 잘 들어봐. 이 사인 x라는 그래프는 한 바퀴 돈 저 그래프가 계속 똑같이 나오겠네? 너 각도를 뭐 60도, 뭐 90도, 뭐 몇 도, 270도, 360도, 뭐 390도, 뭐 몇 도 이렇게 막 돌릴 때마다 어쨌든 이 그래프만 계속 나오겠네? 이런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했어? 됐어요? 용인의 머리에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니까. 근데 건우야, 이게 중요한 게 이거야. 너가 처음 배운다고 못할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번 배웠다는 친구들이 잘할 것도 아닌 게 난 지금 너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
물론 윤미가 조금 기다려주는 건 있지. 근데 많이 기다리게 하진 않을 거거든 나도. 근데 어쨌든 네가 지금 배우는 거 열심히 배우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시험 결과는 누가 1등을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야. 근데 내가 시키는 거 내가 얘기하는 것만 잘 들어. 예를 들어 이런 그림 나왔을 때 그림 잘 보려고 하고 당황하지 말고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쌤 사인 그래프는 반지름분의 y좌표인데 반지름 1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반지름이 뭐 1이 아니어도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y좌표들이 각각의 각도에 맞는 y좌표들이 저기에 따라라라라라 순서대로 찍히겠네요. 근데 한 바퀴를 도니까 따라라라 찍히다 보니까 1사분면에서 y좌표 양수이고 1사분면에서 0도부터 얘까지 갈 때 y좌표 점점 커지고 최대 1까지 그러다가 2사분면에서는 어차피 y좌표 양수인데 1부터 0까지 점점 y좌표 작아지고 2사분면 그 다음에 3사분면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더 작아지고 4사분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좀 커지네요. 움직이긴 하지만 이런 그래프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y는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프 그릴 때 약간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세요.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점을 딱 찍고 여기를 한 바퀴 2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 자르시고 반 자르고 반 자르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4등분을 하는 거죠. 반 먼저 자르고 반 자르세요. 여기는 그래프를 예쁘게 그릴수록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기초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초딩한테는 알려줄 만한 그런 것들을. 한 칸만큼을 딱 여기에다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아래 잘 들어보세요. 자, 0에서 1까지 1인 거죠. 자,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1에서 1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y는 사인 x 그래프가 되고요. 자, 이 짓을 이제 계속 하나, 둘, 셋 여기도 반대편도 음수 쪽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사인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 파이겠죠. 절반이니까. 자, 이거 한 번만 그려보죠. 여기도 가만히 그려봅시다. 자, 제가 그릴 때 방금 어떤 식으로 그렸어요? 자,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같은 모양을 뒤집기도 하고 하면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멘트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뒤집으면 이 모양은 정확히 겹칩니다. 이 모양은 이렇게 뒤집으면 정확히 겹치고요.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은 모양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사인 코사인 그릴 때 4분의 1씩 나눠서 그리는 거, 습관 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사인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자, 같은 그래프 코사인과 탄젠트도 좀 이따가 그려보게 될 예정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코사인 탄젠트의 특성 한 번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확대 축소 한번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이해하셨죠? 사인 그래프 이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그 뭐냐, 먼저 한 군데를 딱 치고 거기가 2파인 거야. 그 다음에 반 나눠서 4등분 만들고 한 칸만큼 1이라고 잡고 방금 사인 그래프 그려보시면 봤겠지만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잡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야, 지금 배우는 미적분은 언제 끝나냐? 거의 끝났냐? 접근한다는 거 보니까 이주분 책이 원, 투를 같이 했어서 원을 가지고 이분을 하다가 투에서 접근을 시작하는지가 지금 한 일주일 그 두 개 한두 번은 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고 있거든. 그 이유는
그쵸. 코사인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볼 건데 코사인 그래프는 x 좌표잖아요. 건우가 이번에는 집중해서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원은 그냥 알아보기 쉽게 좀 그리는 그림입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0도일 때 잠깐만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무슨 좌표죠? 그쵸. 그럼 0도일 때 x좌표가 얼마예요? 1이에요. 눈으로 잘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1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대. 3분의 파이일 때 x좌표 얼마예요? 3분의 파이 쭉 갈게요. 3분의 파이일 때 x좌표 얼마예요? 천천히 하세요. 3분의 파이일 때 x좌표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쵸.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찍겠네요. 이렇게 내려오나 봐요. 자, 2분의 파이일 때 x좌표 얼마예요? 0이에요. 코사인 할 때요.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x좌표만 볼 건데 자, 0도부터 90도까지 x좌표가 1에서 0으로 줄죠. 자, 90도에서 180도까지 90도에서 180도까지 x좌표가 0에서 마이너스 1로 더 줄죠. 0에서 마이너스 1로 더 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180부터 270까지 x좌표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네, 180도에서 270도까지 x좌표는 어떻게 바뀔까요? 네, 그래프 그러니까 어서부터 어디로 바뀌어요? x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건 증가하는 거지. 거네요. x좌표가 올라가는 거지. 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270부터 360까지 x좌표 어떻게 바뀌어요? 0에서 1로. 맞아요. 0에서 1로 가겠죠. 코사인 그래프는 아까 사인 그래프랑은 약간 다르게 요렇게가 2파이로 마감하면 돼요. 당연하게도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더 x좌표 물어보면 똑같은 애가 또 그려지겠죠. 얘도 그렇죠. 얘도 똑같은 애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y는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x는 그림을 그려보면 다시 한번 건너또 연습할 건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가 일단은 아무데나 딱 찍고 여기가 한 바퀴야. 반 나누자. 한 칸만큼 1이라고 잡고 마이너스 1이라 잡자. 코사인은 1부터 0으로 0에서 마이너스 1로 이거에서 1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자, 이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면은 좋겠다 라고 하면서 건우가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코사인 그래프죠. 얘는 되었어요? 여기가 y축이에요. 네. 코사인 그래프는 이거죠. 그럼 코사인 그래프 방금 전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한 바퀴 중에 4분의 1씩 그림을 끊어 그렸는데 이 그림들 모두 같은 모양이거든요. 심지어 얘네는요 얘네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얘네가 모양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쌤,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겠네요. 라고 하면 맞지? 2파이를 하나 둘 셋 4등분 한 거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이겠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잘 봐주세요. 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코사인 그래프가 될까요? 건너가 대답해봅시다. 눈으로 보고 하면 돼요. 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코사인 그래프가 될까요? 대칭이요? 어떻게 대칭하면 되죠? x축으로. 네. 뒤집을까요? 그럼 저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래, 저 그림을 보고 뭔가 하려고 하면 돼요. 2분의 8만큼 옮기는. 네, 어디로 옮길까요?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요? 오른쪽으로요? 사인을? 사인을 왼쪽으로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x로 평행이동하면 코사인이 나오겠네요. 맞아.
사인 그래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면 코사인이 나온다고 했어. 틀린 대답이 아니지 맞는 대답이지. 근데 나 그거 말고 다르게 움직이고 싶어. 어떻게 움직이면 돼? 사인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이면 코사인이 될까? x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까? 사인을 어떻게 하면 코사인이 될까? 너도 그래프를 봐야 돼. 그림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말고도 정답이 엄청 많아. 사인이 코사인이 되는 거. 오른쪽으로 음. 2분의 3파이. 그렇죠. 용인은 이렇게 하고 싶대. 번에 잘 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일 건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그렇지? 한 간격이 2분의 파이인가? 봐봐. 용인은 이 사인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분의 3파이 이동하고 싶대. 그럼 코사인 나올 것 같아. 맞죠? 그럼 권우는 뭐 이걸 이렇게 당겨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들어보세요.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가 이쪽으로나 무한정 계속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갖다 옮기는 거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왜 이렇게 정답이 많아? 왜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코사인 되는 게 정답이 많을까? 왜만 해봐 보냐? 모양이 똑같아서 좋은데 수학적인 단어로 얘기해 볼게. 일단 얘 들어보자. 수학적인 단어로 뭘까? 계속 같은 주에 대해서. 아 그래. 내가 듣고 싶은 단어는 주기였어요. 주. 들어보세요. 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기라는 게 뭐죠?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게 있는 게 주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자, 주기가 얼마일까? 보네요. 사인 그래프. 2파이예요. 맞아요. 코사인도 2파이고요. 봐봐요. 주기가 존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갖다 옮겨놨을 때 옮겨놓을 수 있는 그 값이 많은 거예요. 코사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어쨌든 사인 코사인 모두 번호가 잘 보는 얘기했죠. 주기가 얼마? 2파이다.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써놓으시면 되겠고 네, 얘네가 옮기면은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똑같이 생긴 애들이다. 이것도 써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가 좀 달라요? 위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왼쪽으로 얘를 밀리면 코사인이 되는 거긴 한데 서로 약간 2파이만큼 차이가 나 있다 볼 수 있죠. 하지만 사실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 있죠. 근데 사실 2분의 파이만큼이 아닐 수도 있죠. 2분의 3파이만큼일 수도 있고 2분의 5파이만큼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탄젠트 그래프는 그냥 외울게요. 네. 탄젠트 하나 써드릴게요. 자, y는 탄젠트 x인데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2파이 하나 써주시고 자,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여기 2분의 파이 지점에 점선, 2분의 3파이 지점에 점선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지점에 점선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의 값을 구해보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0,0 지나면 파이, 0 지나고요. 자, 2분의 파이, 0 지나고요. 이런 그래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탄젠트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 건우 한번 그려놓으시고 얘기할게요. 그려놓으시고 오늘은 이 그래프까지만 설명하고 수업을 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럴 예정이고 지난 시간에 내가 엄청 아팠어가지고 네, 그때 조금 못한 게 있는데 진도가 느린 건 아니라서 천천히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형준이가 오늘 빠지는 좀 크기도 해서 네, 그래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 거고 자, 그림 그릴 때 얘 역시 4등분 딱 한 다음에 네, 맞춰서 잘 그려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언니야, 노란색 선이 이렇게 흰색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흰색 선은 뭐라고 할까? 흰색 점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잖아. 근데 이 노란색이 닿진 않는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닿진 않아요? 그럼 보세요. 탄젠트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탄젠트는 애초에 x분의 y죠. x 좌표분의 y 좌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90도 가까이 갔을 때를 봅시다. 90도에 가까이 갈수록 x 좌표는 0에 가까워지고 y 좌표는 1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0.00001분의 거진 1이라고 해봅시다. 얘 뭐 거의 한 0이 한 지금 여기 만약에 7개가 있다고 할게요. 7개가 있다 할게요. 0.0000001분의 1이라고 하면 1000만 될 것 같아요. 1000만. 그쵸? 자, 더 가까워졌어. 90도보다 좀 가까워졌어. 더 가까워졌어. 0.001이겠죠? x좌표는? y좌표는 거의 1이겠죠? 올리면 뭐 1억, 뭐 1조 이렇게 나오겠네요? 들어보세요. 90도에 가까워질수록 x좌표분의 y좌표가 무한급수적으로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3 때 배울